플라톤.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347년에 사망했습니다. 기원전 347년 아테네 의과계 아카데미아 숲에서 한 노인이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때 플라톤의 나이는 80살이었고 제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평화로운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플라톤,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명이었지요. 플라톤은 죽었지만 그가 세운 학교 아카데미아는 살아남았습니다. 아카데미아는 그 후 900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서양 최초의 대학이었고 수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를 배출하였습니다. 플라톤이 쓴 대화편들은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고 있고 그의 이데아론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며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플라톤으로 돌아가곤 하지요.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서양 철학의 전통은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플라톤 이후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해 답하려는 시도였으며 플라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가거나 반박하는 과정이었으며 철학사 전체가 플라톤과의 대화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플라톤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의 사상이 2400년 동안이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기원전 427년 고대 아테네로 돌아가야 하지요. 민주주의가 꽃피던 도시, 하지만 곧 전쟁과 혼란에 빠질 도시, 그리고 한 젊은 귀족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플라톤의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정치가가 될 운명이었지만 철학자가 된 사람,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목격하고 평생 정의를 추구한 사람, 현실 세계 너머의 완전한 세계를 꿈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서양 문명 전체의 토대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427년 아테네의 봄이었을 것입니다. 귀족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지요. 아버지 아리스토는 아테네 왕가의 후손이었고 어머니 페릭티오네는 솔론의 친척이었으며 양쪽 모두 명문가였지요. 아이의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이였는데 나중에 플라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는데 그리스어로 넓다라는 뜻의 플라투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넓은 어깨 때문이라고 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넓은 이마 때문이라고도 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넓은 사상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플라톤은 분명 특권층의 삶을 살았지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체육관에서 운동도 했고 음악과 시를 배웠고 수학과 천문학도 공부했습니다.
귀족 청년들이 받는 모든 교육을 받았는데 당시의 아테네는 펠리클레스 시대의 황금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찬란했고 그리스 세계의 문화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뛰어난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플라톤이 태어나고 4년 후인 기원전 431년 펠레포네소스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리스 세계를 양분하는 두 강대국 사이의 전쟁이었고 27년 동안이나 계속된 전쟁이었고 결국 아테네를 파기할 전쟁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전쟁 속에서 자랐지요. 어린 시절 내내 전쟁 소식을 접했고 또한 전사자 명단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 도시가 점점 피폐해지는 것도 목격했지요. 귀족 가문이어서 직접적인 궁핍은 없었지만 아테네 전체가 고통받고 있었고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었으며 사회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리스톤이 일찍 죽었습니다. 플라톤이 어렸을 때였고 어머니 페리티오네는 재혼했으며 새 아버지 퓨리람페스는 페리클레스의 친구였고 정치가였습니다. 플라톤은 정치적 환경 속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정치 토론을 들었으며 아테네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배웠습니다. 플라톤이 청년이 되었을 때 플라톤은 완벽한 귀족이었습니다.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교육도 잘 받았고 부유했고 운동도 잘했고 시도 썼고 정말로 장래가 촉망되었지요. 당연히 정치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며 아테네를 이끌 지도자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408년 플라톤의 인생이 바뀌는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20살의 한 귀족이 60살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만난 것이죠. 그 철학자의 이름이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물론 귀족은 아니었고 돈도 없었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었고 하루 종일 아고라 광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지요.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했고 사람들의 확신을 흔들었으며 스스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사유를 만났고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를 보았으며 철학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질문만 던졌고 생각하게 만들었으며 스스로 발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8년 동안 스승을 따라다녔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토론에 참여했고 철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치가가 되려던 계획은 흐려졌고 권력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으며 진리에 대한 갈망은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04년 펠레포네스 전쟁이 아테네의 패배로 끝나게 된 거지요. 플라톤이 23살 때였습니다. 스파르타가 승리했고 아테네가 굴복했으며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30인 참주정이 들어섰는데 스파르타가 지원하는 과두정이었고 공포정치를 펼쳤으며 민주파를 학살했습니다. 플라톤의 친척들이 참주정에 참여했습니다.
삼촌 카르미데스와 사촌 크리티아스가 30인 중에 있었고 플라톤에게도 참여하라고 권유했으며 젊은 귀족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지요. 플라톤은 물론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기회였고 가문의 기대였으며 아테네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처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곧 환멸을 느꼈습니다. 30인 참주정은 정의롭지 않았고 폭력으로 통치했으며 개혁이 아니라 복수를 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소크라테스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런이라는 사람을 체포하라고 소크라테스에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은 부당한 명령이었고 소크라테스는 거부했으며 죽음을 무릅쓰고 정의를 소크라테스는 지켰습니다. 8개월 만에 30인 참주정이 결국 무너졌지요. 민주파가 반역했고 내전이 일어났으며 민주주의가 복원되었습니다. 카르미데스와 크리아티스는 전쟁에서 죽었고 플라톤은 가족을 잃었으며 정치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4살의 플라톤은 혼란스러웠지요. 귀족 참주정도 실패했고 민주주의도 믿을 수 없었으며 아테네의 전체가 부패해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며 오직 소크라테스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기원전 399년 플라톤이 28살이 되던 해에 소크라테스가 고발당했습니다.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제목이었고 재판이 열렸으며 플라톤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399년 봄 아테네 법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섰습니다. 70살의 노인이었고 아테네에서 평생을 소크라테스는 살았으며 전쟁에도 소크라테스는 참전했고 법을 어긴 적이 없었지만 지금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고발자는 3명이었죠. 멜레토스는 시인이었고 아니토스는 정치가였으며 리코는 연설가였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를 불경지와 청년 부패죄로 고발했는데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령을 도입했으며 청년들을 타락시켜 전통적 가치를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죠. 물론 진짜 이유는 정치적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중 크리티아스와 알키아데스가 있었고 크리아티스는 30인 참주정의 리더였으며 알키아데스는 아테네를 배신했고 민주파는 소크라테스가 이들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기존 권위를 의심하게 만들었으며 민주주의를 비판했으며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지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500명의 배심원이 모였고 고발자들이 먼저 연설을 했으며 소크라테스가 변론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플라톤도 법정에 있었습니다. 28살이었고 스승을 구하고 싶었으며 변론문을 준비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방식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특이했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고 애원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배심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자신은 아테네의 등이라고 말했고 게으른 말을 깨우는 역할이라고 말했고 자신을 죽이면 아테네가 손해라고 경고했습니다. 겸손하지도 않았으며 타협하지도 않았으며 끝까지 철학자답게 행동했습니다. 투표가 이루어지고 결과는 유죄 280표, 무죄 220표로 근소한 차이로 유죄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형량은 정해지지 않았고 고발자가 사형을 제안했으며 소크라테스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망명을 제안하거나 벌금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도발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아테네에게 유익함으로 프리탄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올림픽 우승자들에게 주는 명예였고 배심원들은 모욕으로 받아들였으며 분노했습니다. 친구들이 설득해서 벌금 30미나를 제안했습니다. 플라톤을 포함한 제자들이 보증을 서겠다고 했고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으며 명예롭게 끝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배심원들은 마음을 정했고 투표가 이루어졌으며 사형 360표, 벌금 140표, 더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찬성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침착했습니다. 죽음이 나쁠 수 없다고 말했고 어쩌면 좋은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으며 정의롭게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지요. 그리고 예언했습니다. 자신을 죽여도 비판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아테네를 비판할 것이며 자신을 죽임으로써 아테네는 더 큰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지요. 소크라테스는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델로스 섬에 사절단이 다녀올 때까지 처형을 연기하는 종교적 관습 때문이었고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으며 지자들은 탈출 계획까지도 세웠습니다. 크리톤이 찾아왔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오랜 친구였고 부유했으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간수들을 매수했고 도망칠 장소도 정해놓았으며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탈출하도록 애원했고 가족을 생각하도록 설득했으며 친구들의 평판을 위해서라도 탈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소크라테스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부정의에 대해 부정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고 말했고 법을 어기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평생 아테네의 법 아래 살았으니 법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죠. 비록 부당한 판결이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었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끝까지 철학자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기자들이 모였고 플라톤도 있었으며 소크라테스는 평소처럼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의 불변에 대해 논했고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으며 오히려 철학자에게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간수가 독배를 가져왔는데 동미나리를 우린 것이었고 아테네의 사형 집행 방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울었고 소크라테스는 침착했으며 오히려 우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용감하게 행동하라고 말했고 철학자는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가르쳤으며 마지막까지 스승다웠습니다. 독배를 받고 아무 두려움 없이 마셨고 천천히 걸으라는 지시에 따라 방을 걸으며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웠고 독이 퍼져나갔으며 다리부터 차가워졌습니다.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크리톤, 우리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수탉 한 마리 빚졌네. 갚는 것을 잊지 말게. 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감사의 표시로 바치는 제물이었고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지병에서 치유로 본 것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70살의 철학자가 세상을 떠났고 플라톤은 스승을 잃었으며 아테네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죽였던 겁니다. 플라톤은 충격에 빠졌고 슬픔에 잠겼으며 분노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죽음을 당했고 민주주의가 현자를 처형했으며 아테네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순간 플라톤의 인생이 결정되었습니다. 정치가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야 했고 철학가가 되기로 결심했으며 스승의 유산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기억하게 만들 것이고 그의 사상을 전할 것이며 그가 던진 질문들의 답을 찾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플라톤은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위험할 것도 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행을 시작할 때 10년 동안 그리스를 돌아다닐 것이고 배우고 생각할 것이며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에 플라톤은 29살에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으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먼저 메갈로로 갔는데 그곳에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제자 레이더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슬픔을 공유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었고 철학적 대화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메갈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의 대화를 기억해냈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톤 초기 대화 편들이 이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재판을 재구성한 것이었고 크리토는 탈출을 거부한 이야기였으며 파이도는 마지막 날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메가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고 세상을 보고 싶었으며 다양한 사상을 접하고 싶었습니다. 이집트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고대 지혜를 찾아 나일강까지 여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희재들과 대화하면서 기하학과 천문학을 연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